자, 우리 이번 시간엔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재무상태표의 의미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다시 해보면 우리 BS가 있으면 여기 자산이 있잖아요. 이 자산이 뭐냐면 돈 사용 내역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중에 우리 현금흐름표에서 이거를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투자란 말이 이제 돈을 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채하고 자본이 나와요. 이 부채하고 자본을 이제 책에 나와 있으면 뭐라 하냐면 자금 조달 내역이다.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으로 돈을 끌어와서 이걸 가지고 자산을 샀다. 그러면 우리 현대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주주가 모여서 우리 자동차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한번 돈 벌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좀 거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돈을 이제 모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 그래서 은행을 가죠.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람이 모였는데 그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너희들은 뭐예요? 경영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같은 거 열 때는 우리들만 하는 거고 너희한테는 뭐예요? 그냥 이자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동참해라.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가지고 뭐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걸 사서 활용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1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손익계산서죠. 그 포괄이란 말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포괄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만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기간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걔는 뭐예요? 유량이라 유량. 그 다음에 경영 성과가 뭐냐? 그게 수익 비용 그리고 순이익이란 말을 쓰는데 이익이라고 했다. 그럼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 경영 성과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은 자산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수익 비용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익 비용 이익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해서 그게 13페이지를 가보세요. 13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좀 위에 보면 수익 비용 이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역시 여기 보세요. 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손익계산서란 말이에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실제로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우리 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이게 뭐예요? 이게 유량의 개념이다. 손익의 핵심은 뭐냐? 1년 동안에 손익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우리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왼쪽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얼마냐? 이익이고 개가 이렇게 해서 이익. 양쪽의 합은 서로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칠판 지우개가 있고요. 제가 이 칠판 지우개를 사다 파는데 얼마에 사냐?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면 500원 남죠? 그거를 장부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이런 식으로 장부에 표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를 좀 가보세요. 15페이지 가보시면 가운데 위에 보면 수익 나와 있죠. 수익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액인데 그 옆에다 좀 써보세요. 수익은 총액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은 순액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내가 이걸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았습니다. 500원 남았는데 물어봐요. 수익이 얼마예요? 대부분 500원을 찍어요. 500원은 이익이에요. 수익은 총액을 나타낸다. 수익은 총액을 나타낸다. 그걸 보시고 비용은 뭐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원가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요걸 희생했죠. 그러면 우리 14페이지 상단을 가보세요. 대성의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대성. 그래서 대성이 어떤 일을 해주고 만약에 학원이다. 학원이 어떤 강의 용역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사무실이에요. 또는 관세사 사무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서 어떤 일을 해주죠. 그게 용역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줘야지. 그게 뭐예요? 급여. 월세 내야 돼. 임차료.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관을 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말고도 있어요. 출장 다녀야 되면 여비교통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남는 게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어렵지는 않고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계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천문학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목성 같은데 만약에 우리
보낸다 이렇게 우주선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막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어렵죠 이렇게. 이런 거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먼 기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회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개념도 다 있어요. 근데 단지 뭐냐? 용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총액이고 이익은 순액이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용이라고 한다. 이걸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하죠? 오른쪽에다 쓰자. 왜 그러냐면 얘랑 같이 보셔야 돼요. 얘가 뭐냐?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도 오른쪽이죠. 그래서 수익도 오른쪽이에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왼쪽에 적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시산표라는 걸 배웠죠. 시산표. 시산표. 그게 엄청 핵심이에요. 제가 봐볼게요. 우리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이게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양식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여기 자산, 여기 부채, 여기 자본, 여기 수익, 여기 비용이죠. 대차 평균 이렇게. 그래서 늘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 수익은 자본과 같이 오른쪽이 돼야 된다. 비용은 왼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비용을 이연시키면 자산이 돼요.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연이란 말을 쓸게요. 이연을 시키면 부채가 돼요. 그 이연이란 말이 사실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이연이란 말을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근데 아무튼 이 양식을 잘 기억해도 이게 바로 뭐냐면 규칙이고 룰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만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 회계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걸 모르면 회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가지고 회계 원리라고 하는 거는데 이거 하고 나면 회계 할 만하다.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13페이지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대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급여를 줘야 된다. 월세를 준다. 월세를 임차료라고 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수도광열비라고 한다. 그걸 들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용역수익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상호관계 별표를 앙창 치시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의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거기 보면 가로 3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상호관계인데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그 새로운 용어가 뭐냐? 그게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뭐냐? 이게 유보이익이에요. 유보의 반대말은 사회유출이에요. 사회유출의 뜻이 뭐냐? 회사 밖으로 나갔다. 이게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유보이익인데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거기 써놨어요.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밑에 보면 이렇게 음영으로 칠해놨죠. 우리 시그마 알아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수학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서부터 지금까지 당기 순이익의 누계액이에요. 당기 순이익의 누적치에서 뭘 빼자? 배당의 누적치를 빼자. 그걸 우리 뭐라 한다면 유보이익이라고 하고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 공부를 좀 더 쉽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회계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좀 쉽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딱 잡고서 이익잉여금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익잉여금 아는 사람 뭐 파란색 점, 이익잉여금 모르는 빨간색, 다 빨간색에다 하겠죠. 이익잉여금 누가 알아 이렇게. 근데 이익잉여금의 쉬운 말로 하면 유보이익. 사실 유보란 말도 어렵죠. 유보가 뜻이 뭐예요? 회사에 남아있는 이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남아있는. 이게 남아있는. 그래서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유출이란 말을 써요. 물론 사회유출도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회유출이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유출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 누가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다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를까 봐. 자, 아무튼 뭐냐면 우리 반대말을 잘 생각해보자. 유보의 반대말은 회사 밖으로 나갔다. 나간 게 뭐냐? 그게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주식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대성 배웠잖아요. 여기 주식회사 대성. 주식회사가 뭐냐? 이게 동업회사예요. 동업회사.
우리 맨날 하는 거 김앤장. 이렇게. 뭐 요즘에는 막 뭐 장하성 뭐 이렇게 김동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막 하면 김앤장 하면 우리 법률 법인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법률회사. 근데 아무튼 김앤장, 김씨하고 장씨가 만나서 회사를 만든 게 바로 김앤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회사는 뭐냐? 김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뭐 박씨도 있고 뭐 최씨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이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 세무법인이 그 대신에 있어요. 대신. 이거 큰데 믿을신 맞아요. 이렇게. 이거 저희 이제 2010년도 그 전에 제가 개인 사무실 가지고 있다가 법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름을 짓는 모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이게. 한 18살 차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저는 그 전에 현대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요 대신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죠. 왜냐면 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이제 회사 창립 멤버들이죠. 우리 이제 세무법인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창립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감히 저는 거기서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얘기를 이제 못 꺼내고 그냥 뭐 저는 이름이 뭐든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 대신 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드리겠다. 사무실에 오면은 거기 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냐면 주식회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냐. 동업회사. 돈을 냈으니까 출자에 대한 대가로 뭘 가져가요? 배당을 가져가요. 배당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상호관계의 핵심은 뭐냐? 이익염인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염으로 구분되죠. 자본금은 뭐냐면 최초 투자 원금이고 이익염은 번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자본금과 이익염을 구분해야 되냐? 배당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배당으로 못 줘요. 왜냐하면 설립할 때 최초의 원금이니까 배당 주세 안 되죠. 번 거서부터 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그럼 선생님 단기순이익과 이익염 뭐가 다릅니까? 단기순이익은 올해 것만 얘기하는 거고 이익염 누적치가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이렇게 되면 X1년도에 100원 벌고 200원 벌고 300원 벌고 400원 벌고 이 100, 200, 300, 400이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염은 얼마냐? 요때는 100원이라고 표시가 돼요. 요때는 얼마예요? 300원이라고 표시돼요. 요때는 얼마로 표시돼요? 600원이라고 표시돼요. 요때는 얼마로 표시돼요? 1000원이라고 표시돼야죠. 뭐가 없다면? 배당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익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기순이익을 누적해 놓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단기순이익 누적해 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누적하면 얼마예요? 1000원이 뭘로 된다? 이익, 잉여금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매년 50원씩 배당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당을 200원을 줬잖아요. 그럼 X4년도 말 이익염 얼마예요? 1000원에서 200원을 빼니까 이익염 얼마가 된다? 800원이 이익잉여금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그 음역 밑에 읽어볼게요. 만약에 대성에 일기 단기순이익이 5만 원이고 배당은 2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벌고 2만 원 배당 줬으면 회사에 남아있는 이익은 얼마예요? 3만 원. 그래서 그 다음 써놨죠. 이익여금은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뺀 3만 원 됩니다. 일기말 이익여금은 3만 원이에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의 내부에 남아있죠? 그런 뜻이고. 만약에 2기에 순이익은 15만 원이고 배당을 8만 원 줬으면 이익은 7만 원 남아있어요. 그럼 이익의 누적치는 얼마예요? 3만 원에서 7만 원 더하니까 10만 원 돼야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 음영에다 좀 써보세요. 순이익의 누계액은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5만 원 더하기 써놓으세요. 5만 원 더하기 15만 원이죠. 이게 순이익 누계액이에요. 20만 원에서. 배당은 얼마냐면 2만 원 더하기 8만 원이죠. 10만 원만큼을 배당을 줬죠. 그러니까 이익이하면 얼마 남아있다? 10만 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써놓으라고요. 이익이하면 10만 원이고. 그다음 순이익의 누계액은 얼마예요? 여기 있죠. 20만 원. 배당의 누계액은 얼마예요? 10만 원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네모 박스 하나 있어요. 거기 별표 앙창 치시고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뭐냐면 자,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수익은 단기순이익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의 합이 이익염이죠. 이익염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본이 증가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 써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대변이에요. 자본 증가 어디에? 대변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15페이지에다 뭐라 써놓냐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자본이 증가.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수익도 대변이고 자본 증가도 대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익이 발생하죠, 여기. 그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요. 당기순이익은 자본, 이익을 증가시켜서 결국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수익도 대변, 수익 발생도 대변이고 자본 증가도 대변.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죠?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요. 그럼 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하죠. 그래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걔는 차변이에요. 자본 감소도 뭐예요? 차변이 된다.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뭐가 된다? 차변이 돼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논리 있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메일도 써드렸잖아요. 이메일 주소. 메일로 질문하세요. 질문 좋아합니다. 이렇게. 근데 질문에는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알려줘요. 그래 답을 하기가 좋아요. 제가 답을 이제 선의선출로 해요. 그 선의선출 뭐예요? 먼저 질문한 사람부터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는 시간에도 막 문자도 막 보내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메일,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로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별명이 질문맨이었어요.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궁금한데 어떻게 질문해야지. 그래서 어떤 질문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질문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의 생각. 아, 선생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요? 네,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아니요, 당신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답이 아주 수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생각,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면 좋아요. 왜냐면 책에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몇 페이지 뭐 그러면 그 몇 페이지가 뭔지 기억에 다 남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일 같은 데다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해주면 본인 막 한 거 있잖아요. 써가지고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도 기간이니까 유량이고요. 얘는 언제 배우냐면 써놓으세요. 재무회계 때예요. 재무회계 때. 그 다음에 5번 주석 있죠. 주석은 상세한 설명입니다. 상세한 설명. 그래서 시험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BS와 IS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자, 이제 18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 잘못 불렀어요. 페이지를. 16페이지에서 16페이지. 다음 페이지 우리 16페이지 보시면 자, 회계의 그 기본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용어 하나 때문에 용어가 뭐냐면 정 가운데 봐보세요. 정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갭이란 말이 나와요. GAAP.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Generally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널리. 여기 Accepted, 인정된, 받아들여진. 어카운팅이 회계고 프린서플이 원칙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얘가 뭐냐? KIFRS예요. 자, IFRS가 뭐냐면 I가 인터내셔널, 국제, F가 Financial, 재무, R이 리포팅이고 S가 스탠다드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인데 얘를 보통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리안이에요. 일본이라면 제페니즈, 중국이라면 차이니즈 쓰겠죠. 코리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국 채택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그리고 그냥 KIFRS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뭐냐? 이게 회계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원칙의 필요성이죠. 원래 이거 다 재무회계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 용어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계는 비교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누가 더 이익이 많이 났냐 비교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하는 방법이 서로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현대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장부 작성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누가 더 달리기를 빨리 하냐. 기록 재보자. 근데 A는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서 뛰었고요. B는 뭐냐면 갯벌에서 뛰었어요. 100m 뛰고 기록 재면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조건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하에서 장부를 만들라고요. 그래야지만 실적이 누가 더 좋은지 비교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봐보세요. 우리는 장부 작성을 이제 할 때 뭘에 근거하냐? 갭에 근거하는데 그 갭을 뭘 쓴다? KIFRS 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일반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장회사. 상장 뭔지 알죠? 주식 그 해가지고 상장돼 있잖아요. 상장 주식. 요건 비상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FRS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가정이 나옵니다. 용어 좀 해볼게요. 기본 가정.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계 공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원칙하고 공준하고 달라요. 아니 선생님 원칙하고 여기 회계 기본 가정이 뭐가 다릅니까? 얘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원칙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했어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다. 이걸 보통 역사적 원가주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가 뭐냐 이게 취득 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를 샀어요. 100억 주고. 현재 시세가 150억이에요. 장부 뭘로 적을 거예요? 회계의 대원칙은 100억이에요. 수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적인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주식을 샀어요. 주식. 주가가 100억이 아니고 150억이면 얘를 150억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걔를 시가법. 다른 말로 하면 공정가액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정가액의 반대말이 역사적 원가, 다른 말은 취득 원가예요. 살 때의 가치다 그런 뜻이에요. 현 시세의 가치, 현재 시점의 가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장부를 만들 때 취득 원가로만 할 거냐 아니면 시가로 할 거냐 이 어떤 룰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칙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렸었고 근데 여기 보면 기본 가정이 나오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얘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대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교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뭐 이런 건 뭐 배울 거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예외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룰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막 반복할 때 뭐 뒤에 계신 분들이 뭐 유일신이다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하나란 말, 한 명 이렇게. 근데 신이 여러 개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럼 그게 기본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 보면 1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거기 계속기업이 있는데 계속기업의 반대말이 뭐냐면 써놓기만 해보세요. 그게 청산기업이에요. 청산기업은 뭐냐? 회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설립됐잖아요. 우리 학원이 설립됐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칠판이에요. 자산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비싸게. 근데 회사를 정리한다. 헐값이에요. 고물값? 뭐 책상이니 뭐니 다 마찬가지죠. 뭐 에어컨 이런 거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중고로 팔면 값이 현재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청산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기업을 가정한 거예요. 회사가 쭉 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거란 가정하에 작성되죠. 그럼 영업을 계속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정리한다. 청산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쭉 갈 거란 전제하에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 원칙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칙에는 예외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사항들도 알아두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뭐냐? 자산 같은 걸 적을 때 대부분은 다 취득 원가로 적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계속기업이라고. 회사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냐? 그럼 저의 첫 반응은 뭐예요?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낮으면 이혼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계속 갈 거니까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시가법은 왜 하는 거 사실은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죠. 누가 자동차를 샀어요. 사자마자 이거 내다 팔 중고차 시세 내다 팔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차를 내가 계속 쓰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럼 언제부터 중고차 시세를 봐요? 이 차 팔고 돈 좀 못해서 다른 차 한번 사볼까? 이때부터 중고차 시세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는 뭐냐? 계속 쭉 갈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칙이 역사적 원가랑 굳이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개 중에는 뭐냐? 시가가 계속 공시되는 게 있어요. 주식 같은 거. 실제로는 기업이 주식 투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주가가 계속 공시가 되니까 그거는 시가로다가 장부를 기록해도 되겠다.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 기계장치는 사자마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물건을 만드니까.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서 땅이 있어요, 땅. 땅 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시세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샀다고요. 근데 이사 갈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럼 이 시세가 얼마인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원칙이 역사적 원가란 말,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이혼할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냐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사랑을 더하면 사는 거고 사랑이 떨어지면 이혼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게 딱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OX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OX 문제 한번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OX 그거만 하고 그거하고 우리 익힌 문제 있죠? 우리 그거까지만 오늘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OX 문제 봐보세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OX가 샘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같은 걸 볼 때 어디를 잘 봐야 되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봐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대충 일 보면 맞는 것처럼 느끼죠. 어디 틀렸다. 어디 틀렸어요. 기간이 아니죠. 시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 봐봐. 두 번째 거. 자, 손익계산 특정 시점의 경영성과 대충 읽으면 맞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죠. 기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 배운 거 핵심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저량이다. 시점. 손익계산서는 유량이다. 기간이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 있죠? 수익은 실현된 시점의 인식. 그게 바로 뭐냐면 수익인식 원칙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은 뭐냐면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맞춰 비용도 인식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게 자산이죠. 자본이 아니고 자산.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자산과 자본은 다른 개념이다. 오늘 배웠잖아요.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나오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제3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용역 재화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채라. 거기까지 맞아요. 자녀 지분은 자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채는 뭐라 불러요? 채권자 지분이다. 근데 역시 이런 것도 다 뒤에 가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이걸 다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간다.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국사 배울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국사를 배워요. 중학교 애들도 국사를 배워요. 고등학교 때도 국사를 배우고 뭐 공무원 시험에도 국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죠. 고려시대 다음 조선시대 알지요. 근데 고려시대에 발생된 일 이것도 점점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도 살을 붙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OX 문제까지만 하지 오늘.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OX 문제. 자, 회계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하며 그 다음 부기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뭐냐면 회계가 있고 부기가 있어요. 회계가 있고 부기가 우리가 뭐냐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장부 만드는 게 부기예요. 그걸 활용하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떤 겁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은 원래 이제 이 회계의 출발이 부기라는 게 장부를 작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얘가 설명드리냐면 우리 OMR 카드 이런 거 알아요? 답안지 객관식 채점하는 거. 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지선다 이렇게 하면 색칠해야 돼. 이거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채점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펀칭으로 뚫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채점합니다. 엑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 표를 그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다 기재합니다. 평균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산기라든가 이걸 하고 주판 알아요, 혹시? 주판을 하는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뭐 했냐면 저희 선생님이 중학이라는 그 오시영 선생님이죠. 그 기술 선생님인데 맨날 뭐냐면 반에 주산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주산 막 몇 단. 걔네들이 암산도 잘해요. 그래서 꼭 계산하신 다음에 걔네를 불러요. 더하기 빼기 맞는 선생님이 하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수작업화해서 지금 회계 장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세무사랑이다. 뭐 ERP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운전하고 똑같죠. 지금도 막 누가 그래요. 저한테 이번에도 뭐 시험에 막 합격한 친구인데 뭐냐면 자기 면허 없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운전 면허 따야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차가 가듯이 주차도 요새 뭐 알아서 한다면서요. 뭐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회계 출발이 부기라고요. 장부 만드는 거. 근데 이제는 그냥 분계라고 하는 것만 프로그램에 넣으면 장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기가 회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회계는 뭐냐? 만들어진 장부를 활용해서 해석하는 거. 이 상태가 어떤지, 기업을 진단하는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OX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OX 문제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OX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OX 문제는 내가 공부한 내용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일단 거기까지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익힌 문제부터 복습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힌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그래서 복습만 잘하시고 제가 방점을 찍은 데가 있어요. 거기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